저널 논문 퍼블리시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자 노력하는 우리나라 대학원생들을 위해 이 영상을 바칩니다. 이번에 저널 논문을 아직 써보신 적이 없는 분들을 논문 첨삭을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요. 하다 보니 좀 느낀 점들을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논문 작성에 있어서 영어 실력이라든지 본인 연구의 차별성, 그리고 저자의 전공 관련 실력 같은 것들 또한 당연히 어느 정도 필요는 하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소속 대학원 연구실 논문을 많이 반복해서 읽으시고 연구실 선배님들 논문을 흉내내고자 노력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저널 논문을 퍼블리시 한다는 관점에서 전체적인 논문의 생태계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도 교수님 연구실 및 연구 분야가 정해진 이상 연구 결과나 실험 데이터는 시간만 흐르면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논문을 쓰고자 할 땐 언제나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연구를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것인지, 지도 교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 연구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 연구는 어떤 산업계에서 주로 필요로 하는지, 기존 연구는 왜 어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는가, 그 기존 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점은 무엇인가, 내 연구와 기존 연구 간 차별성은 무엇인가, 내 연구는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 이런 고민들에 대한 답이 명확해지는 순간 실험 데이터만 가지고 오셔서 포장만 잘하시면 그게 바로 저널 논문이 되는 것입니다. 위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가 힘들다면 그냥 지도 교수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셨다면 그걸로 바로 인트로 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도 교수님께서도 명쾌한 답변을 주시지 않는다면 스스로 답을 찾으셔야겠죠. 저는 인트로가 논문 작성의 80%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섹션 파트들은 실험 결과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게 잘 정리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솔직히 대다수 학생들이 문제없이 잘 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그래프를 그리는 것들이나 시뮬레이션 툴, 연구 방식과 같은 것들은 대부분 연구실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은 선배님이나 지도 교수님에게 배우셔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의 절대적 학술 가치는 논문이 퍼블리시된 이후 인용 횟수 결과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논문을 넷상에 출판하고 나아가 최종 목적인 여러분의 박사 졸업을 위해서는 철저히 내 논문에 대한 포장을 잘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 즉 퍼블리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문에 사용한 결과나 데이터는 솔직히 지도 교수님 말 잘 듣고 시킨 일 성실하게 잘 수행하면 누구나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연구 결과를 이용해서 누가 더 논문을 잘 포장하느냐에 따라 논문이 퍼블리시 되고 말고는 온전히 제가 앞서 말씀드린 1번 항목을 얼마나 많이 혼자 고민했고 명확하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논문을 퍼블리시 해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만 이 경험을 해보신다면 실험 결과 데이터가 있다는 전제하에 2달에 하나씩 논문을 찍어내는 기계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무슨 학술적, 과학적 글쓰기 이런 강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굳이 그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할 때 단지 제 전공 분야와 관련된 논문만 많이 읽었고 제 전공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어구, 단어, 그리고 인용 횟수가 많거나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 논문의 플로우를 흉내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특히 연구실 직속 선배님들 논문은 전부 최소 5번씩은 넘게 반복해서 읽었고 내용 정리, 괜찮은 문장 및 단어들은 죄다 메모해 두기도 했었습니다. 왜냐? 그것들이 모두 지도 교수님의 손길에서 나온 것들이기에 정갈하게 뭔가 깔끔한 표현이기도 하고 지도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표현이라 지도 교수님에게 통과받기가 쉬워지거든요. 특히 지도 교수님 첫 제자가 쓴 논문은 필수적으로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첫 제자가 보통 지도 교수가 애정을 담아서 논문 지도 및 첨삭을 꽤 많이 신경 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논문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더 쉽습니다.
그냥 논문만 읽으시고 흉내내고자 노력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논문 쓸 때는 특히 리뷰어를 배려하고 편하게 만들어 줄수록 퍼블리시 될 확률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단순히 나 잘났고 똑똑해, 내 연구 결과가 제일 좋고 우수해, 내 연구 결과 쭉 정리해서 여기 나열해놨으니까 이거 네가 잘 보고 네가 알아서 잘 파악해봐 라고 내 논문이 리뷰어에게 인식되는 순간 논문의 퍼블리시 확률은 굉장히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말만 신나게 늘어놓고 친구의 말은 경청해주지 않는 그런 친구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리뷰어를 편하게 만들어줘라 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인 예시 몇 가지를 들어드립니다. 먼저 문장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거기에 배치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인트로는 전략적으로 빌드업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스토리는 이어져야 합니다. 크게 관계가 없어 보이는 문장이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면 리뷰어는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트로의 경우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문장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로 구성하여 리뷰어를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개를 함께 나열하면서 설명할 때에는 되도록 first, second, third와 같이 읽는 사람이 한눈에 알아먹기 쉽게 만들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논문을 처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맥도 파악해야 하고 저자가 말하려는 의도나 문장을 동시에 모두 파악해야 하므로 이런 구성을 쓰시게 되면 리뷰어는 오로지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문맥을 파악할 필요 없이 편한 마음으로 논문을 읽어 나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반복 단어 사용 줄이기. 플로우가 잘 짜여 있다면 굳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딱 필요한 설명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여섯 번째, 가독성 향상을 위한 문장의 균형 맞추기. 가령 어떤 두 개의 기술을 함께 설명할 때 한 개 기술은 두세 문장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한 개 기술은 한 개 문장으로만 설명한다면 조금 균형이 맞지 않아서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맞춰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일곱 번째, 리뷰어의 주목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인트로 첫 문단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 첫 문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 가장 브로드한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첫 문장에 브로드한 내용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그 첫 문장 내에서도 두 번째 문장의 방향성을 말해줄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주제를 좁혀나갈 것인지 핵심 키워드를 하나 넣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루고자 하는 논문 내용이 초소형 디바이스 쪽이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들면서 점점 더 많은 산업군에서 장비의 집적화, 초소형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집적화나 초소형화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함께 던져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인트로 첫 문단은 문장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다음 문장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것 또한 전략적인 빌드업이며 리뷰어로 하여금 이 저자는 어떤 분야의 어떤 주제 그리고 그 주제 중에서도 어떤 기술을 특히 다루고자 하는구나 라고 차례차례 계단을 밟아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 않은 예시로서 첫 문장부터 바로 내가 연구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라는 식의 시작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전형적이면서 최적화된 인트로덕션 스토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정의. 내가 하는 연구는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 연구는 어떤 산업계에서 주로 필요로 하고 왜 주목을 받고 있는가?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시도를 소개. 기존에는 어떤 기술이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기존 기술의 한계는 무엇인가? 세 번째, 기존 시도들의 단점과 해결하지 못한 점을 부각하기. 기존 기술의 문제점이나 한계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떤 것이 있었고 그건 얼마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고
반대로 트레이드오프는 어떤 것이 있었는가? 단점은 무엇인가? 네 번째, 제안하는 기술의 소개. 그 단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서 내가 제안하는 기술이 여기 짠 있다. 내가 제안하는 기술은 어디가 강점이고 기존 기술이나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어떤 점들이 좋다. 내가 제안하는 기술의 주요 특징들은 이러이러하다. 네, 이까지 생각나는 대로 요약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4년 조기 졸업을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So thank you.